자, 이번 시간은 경계태세 및 통합방위 사태 중에서 이제 경계태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경계태세는 일단 용어도 어렵고 개념도 상당히 좀 정밀하게 좀 잡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특히 여기서 상황형 출제가 아주 상당히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주의 설명드리면서 주의해 주는 것을 좀 정확히 여러분들이 평상시 숙지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경계태세하고 통합방위 사태 선포를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왜 이 통합방위법이 12문제 중에서 한 두세 문제씩 틀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을 좀 명확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제 좀 오해를 하는 부분 중에서 경계태세는 경계태세고 통합방위 사태는 통합방위 사태고 이렇게 구분을 짓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게 근본적으로 경계태세는 통합방위 태세의 전 단계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어떤 침투 도발이 예상이 되면은 군하고 경찰 그다음에 이제 관련 유관기관에 이제 경계태세가 이제 발령이 되는 거죠. 이 경계태세 발령이 됐다가 아무 일이 없으면 그냥 종결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적이 실제로 이제 침투를 하게 되면은 침투에 대한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군경에서 또는 그 유관기관에서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하게 되면은 이제 민간으로 침투가 되죠. 그러면은 그때 이제 통합방위 사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계태세는 통합방위 사태의 전 단계 개념으로서 군경이 주로 작전을 담당을 하고, 이 여기서 작전 종결이 되면은 그냥 끝나는 거고, 작전 종결이 안 되면 통합방위 사태로 이어진다라는 그 개념 자체를 여러분들이 아예 배제하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좀 잘못된 개념이고, 두 번째로 이제 원칙형 출제에서 일반적인 원칙형은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는데, 특히 용어에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 제가 첫날 이 강의 첫날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이 서울시냐 서울시 외냐, 이 외자 하나 못 봄으로써 여러분들이 틀리고, 이 서울시나 서울시 외 지역을 가지고 다양한 또 응용용 변형된 문장들이 출제가 돼요. 일단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통령령이냐 이 부분, 대통령 6개 확실히 잡으셔야 되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바빠서 이 순간 이걸 슬쩍 놓쳐버려요. 이 고수들도 그냥 일반적인 고수들은 그냥 잘 놓치고요. 초고수들도 여기서 쑥쑥 놓쳐버립니다. 지휘협조 체제는 이제 한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급 지휘 체계가, 협조 체계가 있고 2상급 평시가 있다. 그 다음에 통합방위 사태로 넘어가면 통합방위 사태 시 지휘협조 체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게 구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이제 고수로 가는 단계에서는 이 구분도 잘 안 되죠. 그러나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은 몇 가지 용어를 정확하게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이 구분이 되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숙달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정말 또 많이 출제되는 게 작전이냐 군경합동작전이냐. 우리가 볼 때는 뭐 그냥 작전이나 군경합동작전이나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제위원들 입장에서는 이 작전이냐 군경합동작전이냐를 무지하게 바꿔댑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어떤 경우에 작전이냐 어떤 경우에 군경합동작전이냐 이거를
명확히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라는 것은 몇 가지 없으니까 하여튼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경계태세인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통방사태로 주고 또 통방사태에 가서는 경계태세로 오답을 주고 그 용어의 장난이 여기도 매우 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경계태세가 이제 급수가 나오면은 침투 도발만 나와요. 평시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경계태세 급수가 안 나오면은 침투 도발 위협이 나온다. 평시는 급수가 안 나와도 침투 도발만 나온다. 직접적인 평시에는 위협은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제시해드린 이 용어의 변경에서 여러분들이 한 문제씩 혼납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아주 자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상황형으로 여러분들이 출제될 때는 대부분이 이제 작전이냐 군경합동작전이냐 여기서 이제 상황형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왜 네가 작전을 하느냐, 왜 네가 군경합동작전을 하느냐 이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통합방위 사태 상황형으로 가면은 역시 이제 왜 네가 관점은 동일한데 여기다 추가돼 가지고 절차를 없는 절차를 집어넣거나 없는 절차를 있는 절차를 생략하는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저랑 문제 한 번씩 다 풀어보시고 하시면은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1항에서 얘기하는 것은 경계태세 이제 발령권자를 얘기를 하는데 발령권자가 누구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장 경찰관서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행령으로 가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군부대장과 경찰관서의 장이라는 것은 서울시 외의 지역, 서울시 지역에서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는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이 서울시 외의 지역에서는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방에서도 대령급 이상 지휘관이면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서울시 지역은 이게 계급이 좀 하향되면은 서울은 원체 대도시라서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지역은 대통령이 정하는 군부대장, 이게 수방사령관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대령으로 정하는 군경이다. 이따 다시 한번 변형된 문장들 보겠습니다. 그래서 대령 군경이 이 사람들은 이제 발령권자라고 하는데 언제 발령하느냐? 침투 도발 위협이 예상될 경우에요. 침투 도발 위협이 직접적으로 있으면 통합방위 사태를 발령해야지 경계태세를 발령하는 건 아니에요. 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군경이 미리 선작전을 먼저 실시한다는 거예요. 침도위예다. 그리고 다음에 경계태세가 정상대로 작전이 종결이 안 됐을 때 통합방위 작전을 준비하기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그래서 경계태세라는 것은 통합방위 작전 준비의 전 단계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대령 군경은 침도위에 짝준을 위하여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이 경계태세를 통방사태로 바꾸는 것은 하여튼 수시로 있는 일이에요. 자, 이 항에서는 지휘협조 체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이제 특이한 게 경계태세가 발령될 경우가 아니고 된 때 해당 지역의 국가방위 요소는 침투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휘체계, 협조체계를 갖춰야 된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된 때 해지국은 침도위대 지협체계 구축하라 이렇게 공부를 하십시오. 근데 예전에 보면은 아주 좀 졸렬한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여기 지금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라는 말이 없죠. 그러나 실제로 시행령에 가면은 시행령 23조에 경계태세 발령 시 지휘협조 관계가 있어요. 단지 여기가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는 용어가 없을 뿐이지 시행령으로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대령으로 정하는 바가 없다 그래가지고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오답을 준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된 때 해지국은 침도위대 지휘협체계 갖춰라 하면서 대통령으로 정하라는 바가 없죠. 근데 이제 통합방위 작전에 가면은 같은 말인데 이때 이제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때예요.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때는 여기는 해지국인데 여기서는 또 해지모국이에요. 또 이것도 차이긴 있지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휘협조 체계를 구축하라. 어쨌든 간에 둘 다 지휘협조 체계를 구축하란데 통합방위 사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는 용어가 있고 경계태에서는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집어넣어가지고 오답을 주는 상당히 좀 졸렬한 문제예요. 그러나 실제로 령 23조에 지휘협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없어도 실제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문제를 출제해가지고 참 졸렬한 문제다라는 평가를 받고 하여튼 그 이후로는 출제는 안 되고 있으나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공부할 때도 여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는 용어가 없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은 좀 구분을 하시고요.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제 가로놓기형 대비해 가지고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계태세는 해지국 해당 지역의 국가방위 요소죠. 그리고 여기는 통합방위 작전은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 요소 모든이 들어가죠. 모든이. 심지어 문제를 어렵게 낼 때 이런 것까지도 바꿀 우려가 있다. 그 다음에 경계태세는 침도위 대를 하기 위하여 지휘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반면에 통합방위 작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령 효수 이 부분도 서로 구분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게 이런 부분이 여기서만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한 번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통제구역 16조 통제구역에 가면은 시도지사 시군구장은 CC라고 그랬죠. CC는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신위 방지를 위하여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이 어느 지냐면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경우 침투 도발 징후가 확실하여 침도 징후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이때 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제구역을 설정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피명령은 이때는 이제 한 가지 경우예요. 여기는 두 가지 경우였죠.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경우 침도지와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 그런데 여기는 대피명령은 침도지와 경계태세 1급이 발령된 경우는 없고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된 경우 인신위 방지를 위하여 이 말은 같죠. 작전주역 주민치료자 짝주체에게 대피명할 수 있다. 여기서는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없죠. 그래서 통제구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있고 대피명령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가 없고 이 부분도 차이점으로 좀 기억을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망은 경계태세 해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상황이 종료되거나 상급지휘관 지시가 있는 경우, 그리고 통합방위 사태로 넘어간 경우, 이 경우가 이제 해제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상급지휘관에 대해서 좀 보는 겁니다. 상급지휘관. 그러니까 발령권자는 상황이 종료되거나 상급지휘관 지시가 있는 경우, 상급지휘관은 어떤 지휘관도 다 상급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차상급지휘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해제하여야 하고 이렇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차상급지휘관이 나중에 발령할 때, 발령권자가 발령할 때 보고를 하는 대상이 차상급지휘관이에요. 이땐 상급지휘관이 아니고 차상급지휘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과목에서 이렇게 비슷한 용어가 있으면은 서로 그냥 어떤 큰 의미 없이 바꿔요. 그래서 상급지휘관이 차상급지휘관 들어오는 거를 조심하시고, 또 응용을 하면은 상급지휘관 누구라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응용용으로 나오더라도. 두 번째, 그러니까 상황이 종료되면은 경계태세를 해제해야 하고, 맞죠? 또는 상급지휘관의 지시가 있는 경우 경계태세를 해제해야 하고, 맞죠? 그런데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될 때는 경계태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해제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발령권자는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되었을 경우 경계태세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거 별도의 해제 조치가 필요 없다라는 관점에서 출제가 된 거예요. 그냥 해제로 본다. 그것을 해제하여야 한다. 이건 오답이다라고 이렇게 출제관들은 봤습니다. 자, 다음에 경계태세 종료, 발령, 해제 절차 이런 것과 지휘협조 체제 구축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통합방위법에서요, 절차가 나오면 대통령령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차대로. 예비군법에서는 절차가 나오면 장관으로 연결이 됐죠. 통합방위법에서는 절차가 나오면 대통령령으로 연계가 되는데, 문제는 이게 대통령으로 끝나면 안 된다. 즉 대통령령이 대통령으로 끝나면은 여러분들이 놓친다라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다음은 시행령 21조 보겠습니다. 여기도 상황형보다는 여기서는 이 용어를 응용하는데 또는 생략하는데 여기서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또 고수다 문제가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령으로 정하는 군경이란 누구냐 해서 제일 많이 바꾸는 부분이 이 외의를 생략하는 거예요. 외의를 생략하면은 서울시 지역이 연대장급 이상, 경찰서장급 이상 지휘관이 되는 거죠. 여기 외의를 집어넣으면은 서울시 지역 외를 수방사령관이 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면서 정신없는 와중에서 이 외자 생략 들어가는 거, 외자 추가되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예 이 지역 자체를 생략하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경계태세 발령은 연대장급 이상의 지휘관과 경찰서장급 이상의 지휘관이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서울시를 얘기를 하는 건지 서울시 외 지역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럼 뭐 자동으로 이거는 오답이다. 다음에 이상지휘관에서 이상이 생략돼도 안 되는 거예요. 이상 생략해버리면은 연대장급 지휘관이 되는 거죠. 딱 경찰서장급 지휘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대장급 이상 사단장도 할 수 있고 경계태세는 군단장도 할 수 있고 군사령관도 할 수 있고 합참의장도 경계태세를 발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급지휘관 연대장급 이상 상급지휘관은 누구라도라고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요. 자, 경찰서장을 이제 시도경으로 이렇게 원칙형으로 주면은 오답인데 상황형으로 시도경 이상의 지휘관 그러면 안 되지만 시도경이 발령하였다. 그건 또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또 두 사람 중에서 한 명이 발령하라는 거죠. 근데 이걸 또 하나를 생략일 들어가면 그러면 연대장급 이상 지휘관만 발령할 수 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의를 하셔야 되고 또 가장 성질나는 거 대통령을 대통령용으로 오답 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오답자리가 지금 굉장히 많죠.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 자습서에 제시된 내용을 한번 유심히 한번 내용을 보시고 제가 제시됐던 문장들을 한 번씩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숙지를 하셔야 되고 또 대령이 아닌 대통령이 정하는 거 6가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이 항은 발령하거나 해제를 할 때는 대령 군경이 발령이나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법에서도 발령권자 즉 대령 군경은 상종 상지 있는 경우 해제하여야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발령회 같은 경우는 반드시 통신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차상급 지휘관이 여기서 이제 차상급 지휘관이 나오는 거예요. 보급 후에 발령 해제해야 한다. 그래서 통차후 발해 잡으십시오. 근데 이게 문장이 또 거꾸로 통신두절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이죠. 만약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보고 안 해도 된다는 거죠. 또 그 부분도 조심해야 되고 또 여기에 승인을 받은 후라는 용어를 가지고 오답을 또 줘요. 자, 우리가 통합방위법 할 때는 월, 반기, 승인 없다. 승인은 지난 시간에 한 합동보도본부 할 때 기자들이 위험지역 들어갈 때 승인 받으라는 거지 작전을 하면서 있어가지고 승인은 없다. 작전은 선조치 후보고 개념이다. 이렇게 해서 승인이라는 용어 나오면 바로 X를 그어버리십시오. 자, 사망은 발령 및 해제 시 유관기관에 통보를 하는 건데 발령하거나 해제하는 즉시 즉 발해 즉시 누구에게 방위 요소에 통보를 해야 거기서도 준비를 하죠. 그리고 반드시 통장한테 보고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통장이 종합지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해 즉시 방통장으로 하시거나 또 어떨 때는 방통장 하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장이 장관이었나? 이렇게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발해 즉시 한 사람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럼 시도지사로 들어오는 건 금방 식별이 되는데 이게 국장관으로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발해 즉시 방통장 잡으셔도 되고 발해 즉시 한 사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잡으셔도 됩니다. 자, 22조 경계태세의 종류. 1항에서는 경계태세의 급수를 내기를 하는데 숫자가 나오면은 위협 없다고 그랬죠. 침투 도발로 연계된다. 그래서 침도만 고려하여 3, 2, 1급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또 통합방위 사태 선포에 따른 경계태세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해요. 경계태세가 발령되고 나서 실패하면은 통합방위 사태로 가는 거지 통합방위 사태가 먼저 되고 경계태세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관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이항에서가 이제 그 대통령이 정하는 거 6가지. 경세조 대통령. 자, 이게 대통령 훈령 28호다. 자, 대통령령이 아닌 대통령이 정하는 거 다시 한번 6가지 강조 드립니다. 요태를 위하여 소대피를 하라. 별구 대통령. 정보센터에서 나오죠. 외 운영은 대통령이 정한다. 외운 대통령. 정보센터죠. 그 다음에 지금 나왔던 서울지역 대통령, 경세조 대통령, 나중에 훈련 대통령 6가지를 잘 기억하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행령 23조인데, 시행령 23조는 양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관점을 확실하게 기준을 두셔야 돼요. 핵심은 지위협조 관계를 얘기를 하는데, 이 지위협조 관계에서 3가지 관점에서 먼저 스크린을 좀 해주세요. 즉 1급 관점과 2, 3급 관점, 평시 관점을 틀리다. 즉 1급 관점에서는 이러한 조치들이 된다. 그러나 2, 3급 관점에서는 이 숫자 나왔으니까 위협 없이 침투 도발에 대비만 한다. 그래서 침투 도발만 대비하라. 평시는 침투 도발 대비해서 작전 계획만 수립하라. 이래서 1급이냐 2, 3급이냐 평시에 대해서 관점을 봐야 돼요. 이게 왜 1관점이 이제 중요하냐면요. 출제 시에 보면은 문지에서, 자,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이건 문지만 제가 끌어왔습니다. 경계태세 1급 발령 시 지휘협조 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해놓고 1급 발령에 대한 이 내용들을 쭉 다 맞게끔 써주면서 이런 거를 하나 쓱 집어넣어 버려요. 그럼 이게 틀린 거죠. 이거는 평시니까. 지문에서는 1급에 대해서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1급 발령 시 해놓고 나머지 이 박스 안에 있는 문장들은 다 맞게 가면서 2, 3급에 있는 거 하나나 평시에 있는 거 하나 집어넣으면 여러분들이 주소 구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출제할 때도 이렇게 출제를 해요. 이건 각각의 어떤 다른 지문에서 나오는 건데, 경계태세 발령 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다. 이게 1급인지 2급인지 3급인지 평시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1급 발령 시에 좋지 않은 상황들인데, 이렇게 경계태세 발령 시로 하면은 오답이 되고요. 나항, 다항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경계태세 발령 시 이렇게 줘서 경계태세 1급 발령 시를 집어넣고, 어떨 때는 경계태세 2급 발령 시 해놓고 경계태세 1급 발령 시의 조치사항을 집어넣는 거. 이 관점 1 상당히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죠? 이제 관점 2는 뭐냐면은 작전과 군경합동작전을 이거 구분해야 돼요. 즉 뭐냐면은, 자, 여기 지역이 지금 경찰관할지역, 군관할지역, 특정경비지역, 특정경비 해역 및 일반경비 해역. 이거는 앞으로 특혜 1회 지역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그 다음에 경계태세 부대장, 지방자치단체장 및 읍면동장. 자, 여기서 경찰관할지역은 군경합동작전을 실시하고요. 군관할지역도 군경합동작전을 실시를 합니다. 근데 특정경비지역은 그냥 작전을 수행해요. 특혜 1회 지역도 군경합동작전을 실시합니다. 해안경계부대장은 그냥 임무를 실시를 해요. 지자체장 및 읍면동장은 지작질을 해요. 지작질.
지원본부를 통하여 작전을 지원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여기서 나머지 뭐 임무 수행 이것도 뭐 군경합동작전으로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 지작지를 빼고는 임무를 군경합동작전으로 군경합동작전을 작전으로 이렇게 해서 오답을 주는 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받는 것도 보면 그래요. 경찰 관할 지역은 지역군사령관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죠. 군 관할 지역은 시도경찰청으로부터 위임받은 작전 요소를, 특정 경비 지역은 모든 국가방위 요소를, 특정 경비 지역이 우리가 대표적으로 청와대 지역이 있죠. 청와대. 거기서 뭐 군경 따지고 그러면은 난리 나죠. 뭐 국정원이니 뭐니 모든 뭐 기무부대이니 모든 요소가 다 동원돼야 되겠죠. 특정 경비 해역 지역은 해양 경찰을 작전 통제하여, 해안 경계부대장은 해양 경찰을 작전 통제하여, 지자체장 및 읍면동장은 지작지 지원본부를 통하여, 이 부분에서 용어를 바꾸는데, 자, 이것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 한번 좀 볼까요? 이렇게 그림으로 줬어요. D 해역, A 지역은 태안군, B 지역은 충청남도, C 지역은 특정 경비시설. 자, 여기서 군대 규모 적이 침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그럼 병정이죠, 병정. 의심스러운 선박이 식별되는 거예요. 이게 통합방위 사태로 가면 병정이고, 경계태세로 가면은 경계태세 이제 발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보니까 도발 징후가 명확해요. 그래서 1급이 발령되었다. 자, A 지역은 태안 지역으로서 충청남도 경찰작전 지역이다. B 지역은 충청남도 지역으로서 114단장의 작전 관할 지역이다. 자, C 지역은 특정 경비 지역으로서, 특정 경비 지역은 모든 국가방위 요소를 다 동원해야죠. 123단장의 작전 관할 지역이다. D 해역은 당연히 뭐 13대 사령관의 작전 관할 구역이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풉니다. 자, A 지역은 뭐였죠? 태안군이었죠, 태안군. 충청남도 경찰청장이 114단장이 누구죠? 지역군사령관이죠. 그리고 위임받은 군작전 요소를 작전 통제하여 작전을 수행한다. 뭐가 틀린 거예요? 군경합동작전을 실시한다라고 그랬는데 작전을 수행한다.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거예요. D 해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군경합동작전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D 해역을 작전을 수행하였다. 오답을 주는 거예요. 자, B 지역은 뭡니까? 충청남도 지역이죠. 그러니까 지역군사령관입니다. B 지역은 군 관할 지역으로서 지역군사령관이 군경합동작전을 수행해야 되는데, 여기서 B 지역은 114단장이 충청남도 경찰청장, 이것도 맞았죠? 군경합동작전 수행, 즉 군경합동작전 맞았다는 겁니다. 맞았다는 겁니다. 자, C 지역은 뭐였어요? 특정 경비 지역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 요소를 작전 통제해 작전을 수행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C 지역을 뭐라고 되냐면 124단장이 해당 지역의 모든 국가방위 요소를 작전 통제하여까지는 맞는데 군경합동작전을 수행했다. 요 차단시설 문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릴 문제인데, 도지사는 무조건 장애물로 연결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문장은 도장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건 나중에 취약적에서 다시 한번 나오는데, 도장을 기억하십시오. 차단시설은 지역군사령관으로 연결이 되고, 시도지사는 장애물로 연결된다.
자, 이런 경우의 문제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작전이냐 군경합동작전이냐 명확히 구분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관점은 경계태세 지휘협조 관계, 즉 경계태세 지휘협조 관계와 통합방위 사태 시행령 25조로 가면 통합방위 사태 지휘협조 관계가 이 부분이 또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가만히 보면은 왜냐면 이제 이 통합방위 사태 선포 시 지휘협조 관계를 경계태세 지휘협조 관계에 끼겨 놓을 수도 있고, 또는 통합방위 사태 지휘협조 관계를 자체 오답을 줄 수도 있는 관계에서 일단 주의하라는 것은 통합방위 사태 시 지휘협조 관계를 경계태세 지휘협조 관계에 갖다 끼겨 놓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해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 지휘협조 관계에 관련돼서 세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즉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자 1급이냐 2상급이냐 평시냐 이거 봐야 된다. 너무 약한가요? 작전이냐 군경합동작전이냐 이거 구분해야 된다. 사태 선포 시 통합방위 사태 선포 시 지휘협조 관계와 구분해야 된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자, 나머지 이제 자체 오답 보겠습니다. 자체 오답. 자, 1급 발령시라는 것을 꼭 보셔야 되고요. 아까 작전에 관련돼서 군경합동작전이니 군경합동작전이니 작전이니 군경합동작전이니 임무수행이니 이거 구분하셔야 되고요. 여기 6호도 지방자치단체장 및 읍면동장은 동격이죠. 동격. 이것도 지방자치단체장은 읍면동장을 통제하여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지원본부를 통하여 작전을 지원하는 거지 통합방위 협의회를 통하여 가는 것이 아니다. 협의회는 지난번에 기구 말씀드릴 때 심의기구라고 그랬죠. 심의기구. 평시 심의기구. 물론 급박하면은 작전 시에도 심의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 평시 심의기구다. 그래서 평상시 준비하는 거고, 지원본부는 현행작전기구다. 현행작전지원기구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래서 지원본부를 통하여 작전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경찰 작전 요소냐, 모든 국가 방위 요소냐, 이 부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자, 2항으로 넘어갑니다. 2항은 일단 급수가 나오기 때문에 침투 도발만 간다. 그래서 2상급 발령 시 침도에만 대비하라. 가만히 지키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예요. 먼저 움직이지 말고. 자, 3항은 평시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자, 이 부분도 여러 가지 관점에서 좀 비교를 하셔야 돼요. 일단 공부는 지시함지는 침투 도발 관련하여 상호 연계된 각각의 작전 계획을 수립하라 해서 지시함지 침도 상연 각각 수립하라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데, 자, 오답은 지방해양경찰청장을 해안경계부대장으로 2번 오답이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을 바꾸는 건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 문장에서 지금 헷갈릴 요소가 2개가 숨어 있다는 거야. 첫 번째는 지시함지가 나오다 보니까 첫 시간에 용어에서 배운 통지함지하고 바뀌는 거야.
그 지시함지라는 것은 그때 용어의 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딱 두 번 나온다. 우리 통방법에서 언제 나오느냐? 경계태세 여기서 지금 평시 지휘협조관계 때 한번 나오고 건문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기 지휘협조관계에서 지시함지는 침도상현 각각의 작계를 수립하라. 그리고 검문소 운영에서 또 여기는 또 시지지함으로 나오는데 어쨌든 지시함지예요. 이 사람 네 사람이 또 나오는데 물론 이제 대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포함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 지시함지가 또 검문소에서 나온다. 두 번째로는 이 상호연계라는 용어예요. 상호연계라는 용어. 이 상호연계라는 용어가 또 두 번 나온다. 뭐냐면 경계태세 지금 하는 곳에서 지시함지는 침도상현 각각의 작계를 수립하라. 이렇게 나오죠. 작계 수립만 하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말고. 그런데 통합방위 사태 선포시 지휘협조의 관계가 가면요. 이때는 지시함지가 아니라 작전지휘관, 그러니까 통지함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부분도 그렇지만 상호 연계된 각각의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또 시행까지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지시함지, 침도상현 각각의 작계를 수립하라 이렇게 공부하시고 여기는 짝지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통지함시로 가시든지. 그래서 짝지는 짝책을 하며 방통상현 각각의 작계를 수립 시행까지 하라. 시행까지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이 두 개 상호 연계된 이 두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분 안 해놓으시면은 시험 보시면서 여긴가 저긴가 헷갈리면은 또 한 문제를 혼납하게 됩니다. 자, 지금 경계태세 이거 해보니까 2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왜 이 통합방위 사태가 어려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되셨죠? 그리고 지금 제가 잡아준 부분들이 전부 다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하나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특히 여러분들이 한 가지 이 용어에 여러 가지 포인트의 오답이 온다는 점을 그것을 평상시 공부하시면서 충분히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응용 문제를 가지고 그 같은 관점에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경계태세에서 한 문제 혼납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나중에 상형 문제까지도 다 한번 이거는 뭐 별도의 시간을 갖고 또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풀어볼 건데 잘 대비하시고요. 또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 통합방위 사태 선포는 또 이 경계태세에 비하면은 상황형이 조금 더 진화되는 상황형이 나와요. 그래서 좀 더 어렵고 나중에 이제 취약 지역에 가면 또 상황형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세 부분 상황형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은 통합방위 사태 선포 볼 수 있도록 하고 경계태세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